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지금 8시인데요 8시에 제가 지금 저희 강북 쪽으로 원가 컨설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정말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 밀려요. 지금 시속 10km가 나오고 있어요. 10km.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도착하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프리랜서 한지 이제 5개월 됐거든요. 5개월 조금 넘었어요. 그 5개월 동안 정말 편하게 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책 쓰고 싶을 때 하고, 주말에는 강의하고, 뭐 가끔 이제 평일에도 한번 이렇게 새로운 시도로 수업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주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네, 해가 저 뒤쪽에서 들어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이 부시더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편한 삶을 살다가 지금 어디엔가 이렇게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저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난 5개월보다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어제는 이제 집에서 일을 했는데, 어제도 밤 1시까지 했어요. 밤 1시까지. 새벽 1시죠. 어딘가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규칙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 스스로 저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직장생활 13년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저의 직장생활 13년이라는 거는 결혼 이후 맞벌이 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좀 빨리 했다 보니까 결혼 이전에 다녔던 거는 별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그거는 제외하고, 맞벌이를 한 시간이 13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13년 동안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최근 5개월 동안 집에 있었잖아요. 네, 집에 있으면서 아니면 문정동에 가기도 하고, 대신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만 근무를 하던 때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5개월을 보내니 제가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나 옛날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지금이 나? 그랬더니 지금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그거를 어떠한 공간에서 하기가 좀 이제 힘이 들 것 같아서 다시 차에서 영상을 조금씩 찍어 보도록 할게요. 문정동에서 제가 일도 하고 집에서 일도 합니다. 처음에는 문정동에 많이 갔는데 지금 집에서도 제가 제 시간 컨트롤을 하면서 스스로 제어가 되니까 집에서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집중을 해서 하는 시간도 많고, 문정동에서 어쨌든 일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어서 그게 이제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일을 하는 것도, 문정동으로 갔던 이유가 집중이 안 될까봐.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면 일의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정동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 일을 합니다. 제 닉네임이 지금
이제 JL이라고 쓰고 있는데, JL이라는 거는 블로그에서 썼던 명칭이고요. 그 전에 회계 카페에서 제가 썼던 닉네임은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현재 닉네임을 보시면 JLN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저를 JL로 알고 계시고, 회계 카페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목표 설정이라고 알고 계실 거라서 이게 혼동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닉네임을 함께 써야겠다 해서 현재는 JLN 목표 설정이 되었습니다. 목표 설정이라는 닉네임은 한 5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베테랑 사무원 대기 뭐 이런 nik네임도 썼었거든요. 목표 설정, 제가 예전에는 책을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들을 보면은 항상 있어요.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을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닉네임을 적은 거는 베테랑 사무원 대기, 뜻은 좋은데 짧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고민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닉네임을 바꾸자 해서 생각났던 게 목표 설정이었고, 그 닉네임을 좀 오랜 기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닉네임만 목표 설정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뭐 목표 설정을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에피소드를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5살 때였거든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월급 세후 74만 원을 받던 때였었어요. 광주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과일 중에서도 포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포도를. 그래서 여름에는 매일매일, 어제까지도 먹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제 냉장고에 포도가 나오는 시즌부터 끝날 때까지는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항상 포도가 있어요. 근데 25살 때 그 월급을 74만 원 받던 그때 제가 마트에 갔습니다. 이제 장을 보러 마트에 갔겠죠. 근데 과일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포도 한 송이가 팩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격으로 한 송이에 5,500원 하던 거죠. 월급 74만 원 받던 애가 포도 한 송이에 5,500원짜리를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된 포도 송이를 들었다가 가격을 보고 놨다가 다시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와서 한 번 또 들어보고 놨다가 이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결론은 안 사 먹었어요. 못 사 먹었어요. 근데 대신 지금도 그게 한 15년 전 일인데 생각나는 건, 제가 그때 한 생각이 있어요.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작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최소한 과일 정도는 이런 고민 없이 사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작은 목표 설정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목표 설정이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그 포도가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던 거. 뭐 물론 5,500원이라는 돈은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걸 써버리게 되면 다음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 돈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생각은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였습니다.
어렸을 때 돈이 없이 살았던 적이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먹는 거에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의 수입은 뻔해요. 그래서 좀 부족하게 살았죠.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티 하나 사는데 10,000원이 넘어가면 너무너무 비싸다고 해서 못 사게 됐고요. 보통 10,000원 아래로 사게 됐고, 청바지 같은 거 30,000원이 넘어가면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000원대, 10,000원대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샀었죠. 10여 년 전에는 지금보다 옷 가격이, 보세 같은 거, 보세 옷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비쌌어요.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조를 할 때도 싸게 제조를 할 수 있고, 제조 원가가 많이 저렴해진 부분이 있어서 판매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돈이 없기도 했지만 돈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1차적인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전용 13평짜리에 방 2개, 거실하고 부엌이 이렇게 붙어 있는 방, 화장실이 되게 오래된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30년도 넘은 그런 다가구 주택에서 신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월세나 관리비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06년이니까 한참 집값이 올라가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면서 그 사무실 내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속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면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게 5천만 원이란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신랑도 되게 착실한 사람이긴 한데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 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변에 같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시니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집을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 1차적인 목표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 7월부터 이제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4월에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2년 안 되게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둘이, 그때 제 월급은 세후 100만 원에서 2년차 때는 1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저희 신랑도 이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세후 200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저희 집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됐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관리비나 월세 나갈 게 없으니까 돈을 거의 대부분 저금을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딱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목돈이 딱 생기니까 나도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집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근데 물론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입주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입주해서 살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집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집을 매입을 했던 거죠. 언젠가는 내가 저 집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집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이제 전세를 한번 주고요.
내가 2년 있다가 입주해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회사하고 그 집이 너무 멀었거든요. 그러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3,900만 원을 받아서 그 오래된 주택 거기에서 3년 넘게 좀 살다가 큰애가 3살 정도 됐고 작은애가 이제 뱃속에 있어서 여기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전세자금 3,9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 옆에 나홀로 아파트로 전세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약간 보안이 불안한 쪽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아파트라서 경비 아저씨도 있고 이렇게 현관에서 이렇게 번호를 눌러야지 진입도 되고 아파트가 좋긴 좋구나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전세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여기에서 평생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저쪽에서 어떤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건 뭐지 해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재개발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수준의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던 때라서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고 부동산에 저의 현재 자금을 얘기를 해주고 이 자금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제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명시를 해줘요. 그때 당시에 한 1억 5천 정도면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입주권이었어요. 입주권. 1억 5천이면 저기 멀리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었던 전셋집, 전세 아파트 거기 집을 빼서 월세로 갔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그 돈과 저기 멀리 있는 아파트의 매각 대금을 합쳐서 그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사게 된 거죠. 근데 월세를 사는데 1년을 살았어요. 입주 기간이 2012년 8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는 1년만 월세 살고 우리는 저 집에 가자 해서 그렇게 집을 구입을 하게 됐네요. 근데 저는 지어지고 있던 재개발 아파트를 매입을 한 거라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거기 앞에 가요. 거기 앞에 가서 집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다져지거든요. 일이 힘들 때는 내가 저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지. 돈을 더 벌어야지. 그랬었어요. 그렇게 목표 설정을 딱히 나 저거 목표 설정 해야지 라고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그때 나름대로 목표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마다 나름의 목표 설정을 그때그때 했었어요. 그때는 목표 설정이라는 단어도 몰랐고요. 다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 구간별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전까지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 그냥 당장 현재 눈앞에 있는 그런 목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2년 전부터는 지금도 괜찮지만 더 좋아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더 많이 읽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게 2년 전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의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이 바뀌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해서 그 이후에 책을 정말 많이 사게 됐어요. 근데 공통점이 보니까 다들 목표 설정인 거예요. 또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꿈을 크게 가져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에 현재 있는 집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고 나서 그 전에 살던 데에서는 뭐 주변 주민들하고 교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었는데,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사업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땅한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뿐인데, 이거는 월급쟁이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지? 그래서 제 신랑에게, 자기야, 우리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좀 생각해봐. 그랬었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거죠. 마땅히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2년 전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그 회사를 입사했을 때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되게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2년 반 정도 되니까 이제 안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이런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좀 배울 게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 회사를 퇴사하기 한 달 전에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일반 회사로 갖게 됐고, 그 일반 회사에서 또 바쁘게 일을 합니다. 저는 바쁘게 일을 하면 약간 힘든 것보다 재밌다,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바빴는데 전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상하죠. 일복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4월에 이거다 했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강의를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죠.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주말에도 이제,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그런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를 느꼈어요. 주말에 시간이 없고 막 그렇긴 한데,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서 귀를 딱 틀어막고 강의 준비를 해봅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사에 다니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고 퇴사를 합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 강의한 지는 2년 차 돼가고 있어요.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첫 해 했을 때는 강의안이 없으니까 매주 강의안 만들어 놓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뷰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교재가 나오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교재를 매번 생성을 해내는데, 그 교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교재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의만 하게 되면 그냥 그 날짜에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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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저야 이 일을 13년을 했으니까 알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술하듯이 말하는 것들을 교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들어내기가 힘이 들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8권이 최종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과정이 8권이 나올 건데, 현재 6권이 나왔어요. 앞으로 2권이 더 생성이 될 예정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정규 1년 과정의 교재인 거고, 특강 교재가 별도로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하면 전체 한 10권 이상 정도의 교재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교재를 보면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거 언제 이만큼 만드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거의 80%가 채워져 있어서 뿌듯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뿌듯해요. 저의 노력의 결과물이니까요. 네, 앞으로 저의 목표 설정은, 저는 멋진 사장님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비즈니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도 현재 제가 프리랜서 하고 있는 거를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강의안 만들고 강의하고 유튜브 이제 안정화 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필드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강남에 있는 병원의 자체 기장 전환 큰 부분의 일부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 용역을 하고 있죠. 여기도 제가 이제 배워가는 단계여서 재밌게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용역을 시작하려고 미팅도 계속 잡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저의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멋진 사장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목표 설정은 멋진 CEO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서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 설정이라는 거를 거대하게 뭐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본인한테 주어진 거, 그거를 먼저 성공시키는 거, 그게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거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시 가까이 다 돼가지고 9시부터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한양대 병원이에요. 처음에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 저는 더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래요.